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양소 검출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우리가 오늘 검출해 볼 영양소는 3대 영양소 어떤 것들이 있죠?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있고요. 이거 말고 탄수화물 중에 하나인데요. 포도당이나 엿당을 검출하는 방법도 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검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 검출에서 검출이 무슨 말이냐면은 조사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용액으로 이 영양소를 알아내는지 하나씩 볼게요. 얘네들을 검출하는 용액이 어떤 게 있냐면 되게 길어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으로 탄수화물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용액은 2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NaOH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거 수산화 나트륨 용액, 그 다음에 황산 구리 용액, 이렇게 2 용액을 합쳐서 넣는 게 아니라 수산화나트륨 용액 먼저 넣고 그 다음에 황산구리 용액 그 다음에 넣어서 반응시켜 보고 그 반응을 지켜보면 단백질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단3 용액으로 지방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포도당과 엿당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네딕트 용액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용액의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선생님도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전부터 조금 궁금했던 게 그냥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면 칼륨 용액이지 왜 앞에 아이오딘이 붙었나. 그래서 아이오딘과 칼륨은 이렇게 쓰거든요. 아이오딘은 이거죠. 근데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원래 무색이래요. 무색의 어떤 용액인데요. 아이오딘은 보라색 결정입니다. 보라색 결정이고 고체인데 이 아이오딘은 물에 녹지 않는데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 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에 아이오딘을 녹여놓은 용액이 바로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고요. 이 용액이 탄수화물과 반응하면 이 아이오딘이 원래 이 아이오딘 자체는 보라색인데 여기에 녹으면 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갈색이에요. 갈색. 그런데 얘가 탄수화물과 만나게 되면 탄수화물 어떤 그 결합과 결합 사이에 아이오딘이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면서 색깔이 청남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용액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무색이고요. 황산구리 용액은 구리 이온 때문에 푸른색을 띱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백질이 없을 경우에는 이 무색의 수산화나트륨 용액 위에 황산구리 용액을 떨어뜨리면 아마 푸른색을 띠게 될 거예요. 푸른색을 띌 텐데 만약에 단백질이 있다면 보라색으로 변화됩니다. 아주 예쁜 보라색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단3 용액 같은 경우는 색깔의 변화가 있는 다른 거랑은 조금 양상이 틀린데요. 수단3 용액은 원래 이제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단3 용액은 지방이 있을 경우 선홍색으로 변화돼요 라고 보통 책에 나오는데요. 실험을 해보면 붉은색과 선홍색이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험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았는데 선생님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수단3 용액 같은 경우는 지방을
붉게 물들이는 용액이래요. 그래서 지방과 지방이 아닌 물질이 섞여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살짝 그려보면은 물과 지방이 잘 섞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은 무거우니까 밑에 내려앉고 지방이 가벼우니까 위에 뜰 텐데, 여기에 수단3 용액을 만약에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수단3가 이제 물과 지방에 잘 이렇게 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붉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에 수단3 용액이 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만 빨갛게 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수단3 용액이 이 안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점점 투명해지고 지방만 빨갛게 변화된대요. 그러니까 수단3 용액은 붉은색을 선홍색으로 변화시킨다 라고 하면은 사실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지방을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을 붉게 물들인다.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원래 지방은 무색이잖아요. 그래서 무색의 지방을 붉게 물들이는 그런 용액이 바로 수단3 용액입니다. 선생님은 실험은 해보진 않았는데요. 우유가 있잖아요. 우유가 불투명하죠. 이 우유는 지방 알갱이와 단백질 알갱이와 물이 막 골고루 여기저기 막 섞여서 탁하게 보이는 게 바로 우유인데요. 이 우유에 수단3 용액을 안에다 이렇게 넣어보면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붉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방이 있는 곳만 빨갛게 점으로 나타난대요. 빨간 점으로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지방이 있는 곳만 이렇게 빨간 점으로 나타난대요. 왜냐하면 수단3는 지방만 붉게 물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방이 아닌 부분은 투명하게 나타나고 지방이 있는 부분만 붉게 나타나는, 이런 게 바로 수단3 용액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과 엿당이 있을 경우 베네딕트 용액에 반응을 하면 색깔 변화가 나타나는데, 원래 베네딕트 용액은 무슨 색깔이냐면 푸른색이에요. 푸른색인데 얘를 두면은 푸른색이 어떻게 변하냐? 가만히 두면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열을 해야 돼요. 알콜 램프로. 가열을 하면은 얘가 이제 그 황적색, 약간 오렌지빛, 오렌지색이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책에는 이제 황적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황적색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를 보려면 가열을 해야 되는데 가열할 때 알콜 램프를 사용해서 이게 좀 위험해가지고 선생님이 이 실험을 할까 말까 고민입니다. 특별히 걱정이 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 학생들 정말 걱정입니다. 할지 말지 지금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색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반응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탄수화물을 이렇게 검출하는 이러한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색깔 펜으로 써볼게요. 아이오딘화 반응.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검출하는 반응을 뷰렛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단3 반응이라고 하고요. 지방 검출 반응. 마지막으로 포도당과 엿당을 검출하는 반응. 무슨 반응일까요? 찍어보세요. 네, 베네딕트 반응입니다. 베네딕트 반응. 이제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대체 왜 이런 이름이 생겼는지. 아이오딘화나 수단3는 이해가 되는데 뷰렛하고 베네딕트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선생님이 살짝 찾아봤는데 뷰렛 반응은 단백질을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알갱이가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펩타이드 결합. 2개 이상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를 뷰렛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뷰렛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해서 뷰렛 반응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네딕트 반응은 용액부터가 베네딕트 용액이잖아요. 베네딕트 용액은 사실 어떤 미국의 의사가 그러니까 발명한 용액이라고 하는데 그 의사의 이름이 베네딕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베네딕트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가 만든 용액이다.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인데 이 용액에 반응한 거기 때문에 베네딕트 반응,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영양소 검출 반응, 요거
요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텐데, 실험을 하면은 이제 이런 색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갈색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녹말에 이제 그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용액에 반응을 시키면 이와 같이 청람색으로 변화가 되고요. 이게 이제 청람색이죠. 되게 검은색에 가깝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순서대로 하면은 보라색, 단백질 검출 반응, 뷰렛 반응. 그 다음에 수단3 반응은 아까 지방을 붉게 문드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붉게 문드른 거는 이게 지금 전부 다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붉게 물들은 거고, 만약에 물과 섞여 있다면 지방이 있는 부분만 붉게 물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당 검출 반응은 특별히 이렇게 가열을 해야 되는데, 푸른색의 베네딕트 용액을 황적색으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네딕트 용액이요, 금방 가열되기 때문에 양이 적고 금방 가열돼서 갑자기 훅 날아가서 거의 막 4, 5m까지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도 실험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특별히 만약에 실험을 한다면 이 시험관의 입구를 사람의 얼굴이 있지 않는 곳에, 사람의 얼굴을 향하지 않는 다른 공간에 이게 향하도록 해서 실험을 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을 할지 말지는 정말 고민입니다. 자, 오늘은 영양소 검출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